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천문연구원 전영범입니다. 오늘 우주를 보는 천체 망원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 보현산 천문대에서 밤하늘을 바라다 보면 맨눈으로 이런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멋진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죠. 또 옆으로 이렇게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져 있는 이런 은하수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 시선에는 사실 이렇게 넓게는 안 보이고 이 정도가 마치 보일 겁니다. 일반 카메라로 찍으면 대략 은하 중심부에 이만큼의 영역이 찍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별자리 하나를 잡으면 이렇게 찍혀 나옵니다. 이 정도 시야각이 사람이 보는 그 정도의 넓이입니다. 그 중에 이제 조금 작은 망원경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 오리온 자리에 한가운데 있는 부분에서 말머리 성운이 살짝 보이는 이 정도 영역을 찍을 수가 있고요. 이걸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1.8m 망원경으로 바라보면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망원경이 필요한데 망원경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런 특별한 장소에서 하늘을 바라보거나 또는 현천이라든가 또 가니 같은 걸로 별의 위치를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밀하게 측정하는 이런 것들이 과거의 관측 방법이었죠. 지금은 이제 사진이 발명이 되고 비로소 천체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일반 필름으로 찍은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최근에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2시간 반으로 찍은 필름 사진에서는 나선팔이 겨우 보이는 정도인데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나선팔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천체들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실제 디지털 카메라가 생기면서부터 천문학도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망원경이 필요하죠.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이나 별 또는 은하, 더 넓게는 우리 우주를 이해하는데 이런 망원경은 아마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1.8m에는 망원경 뒤에 이런 관측 장비들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분광기를 이용해서 열 스펙트럼을 얻어내고 또 CCD 카메라를 이용해서 멋있는 전체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이것은 가스 구름 속에 숨어 있어서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별들의 새로 탄생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천문대에는 이런 관측 장비들이 붙어 있고 육안 관측은 거의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천문대에 와가지고 별 한번 보여주세요 해도 사실 우리는 별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뒤에 이런 관측 장비들이 다 붙어 있고 이런 관측 장비는 하나하나가 바꿔 끼우는 데는 크레인을 써가지고 옮겨할 만큼 굉장히 무거운 그런 장비들입니다. 망원경은 1608년에 네덜란드에 있는 안경 제조업자 이프세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개의 렌즈를 눈에 갖다 대어 보니까 우연히 멀리 있는 천체가 크게 보이는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갈릴레오가 천체 망원경 천체 관측하는데 활용하면 되겠다 해서 이 망원경을 만들었는데요. 망원경의 가장 기본 원리는 빛을 모으는 겁니다. 굴절 렌즈가 있으면 이 빛을 모아서 한쪽에 초점이 맺히도록 하는 이게 이제 망원경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오목 거울을 이용해서도 빛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망원경들은 대부분 이런 오목 거울 방식을 씁니다. 그 이유가 굴절 렌즈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렌즈를 고정할 수 있는 고정장치가 이 렌즈 주변을 뺑 둘러서 잡아주는 이 방법밖에 없겠죠. 망원경이 커지면은 이 렌즈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지겠죠. 점점 두꺼워지고 그러면은 렌즈가 뒤틀리게 되고 아주 미세한 뒤틀림도 우리가 천체 관측하는 데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망원경을 만들 때는 이런 굴절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반사경을 사용합니다. 오목 거울을 이용하면은 오목 거울의 뒷면은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어떻게 잘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큰 거울이라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망원경의 성능을 보면은 지금 빛을 모으는 능력, 그게 집광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빛을 많이 모으려면은 돋보기가 커야 되고 또 거울도 커야 됩니다. 무조건 망원경이 크면 클수록 천문학자는 빛을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능력 중에 하나가 분해능입니다. 전체의 자세한 구조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요. 망원경이 크면은 상대적으로 분해능도 좋아집니다. 그렇지만은 벽면을 얼마나 정밀하게 가공하느냐 또는 얼마나 정밀하게 별을 추적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이 같이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망원경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분해능은 또 달라지는 거죠. 이건 크기만 커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보시면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처음 올라갔을 때 영상이 이렇게 찍혀놨어요. 굉장히 뿌옇죠. 지상에서 찍는 천체 사진보다 훨씬 안 좋은 영상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앞부분에 보정 렌즈도 붙이고 해서 좀 보완을 해가지고 깨끗한 영상을 얻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멋진 이런 천체 사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훨씬 더 정밀한 카메라를 붙여서 사진이 더 좋아졌죠. 지금 벌써 30년이 됐는데 그죠?
아직 지금도 이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팔로마산 천문대에 있는 5m 선체 망원경입니다. 과거에 거의 40년 이상 세계 최대 망원경으로 군림을 했고요. 제가 대학원 시절까지만 해도 이 망원경이 세계 최대 망원경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지금은 겨우 이제 중형 망원경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세계 최대 망원경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 캔 망원경을 쳐야 될 겁니다. WM 폐업이라는 그런 재단에서 돈을 많이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실은 그 아들이 기부를 많이 해서 아버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건 10m짜리 망원경 두 대인데요. 각각이 36장에 1.8m 거울을 붙여가지고 만든 겁니다. 우리 보현산 천문대에서 쓰는 망원경의 크기가 1.8m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망원경인데 36개를 붙여가지고 망원경 한 대를 만든 셈이죠.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를 만들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키아라고 하는 해발 4,300m 되는 그런 높은 곳에 두 대가 놓여 있습니다. 옆에는 일본의 스바루 망원경이고 여기 18m짜리 제미니 망원경이고 4m짜리 FHT라고 하는 망원경입니다. 일본만 해도 8m짜리 망원경을 이미 20년 전에 만들어서 이 캔 망원경 바로 옆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제미니라고 해서 8m 망원경 두 대를, 한 대는 칠레에 두고 또 한 대는 방금 전에 보신 마우나키아 산 꼭대기에 뒀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서 이름이 쌍둥이라는 이름으로 제미니라고 이름을 붙였죠. 하와이의 마우나키아 그 산 정상은 높이가 4,300m 정도 되는데 일단 좋은 천문대의 조건은 대기 조건이 좋아야 되고요. 그래서 맑은 날이 많아야 되는데 산 꼭대기가 너무 높다 보니까 구름이 생겨도 발 밑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맑은 날이 많고 또 워낙 높으니까 대기가 얕겠죠. 그러면 대기에 의한 효과가 확 줄어듭니다. 대기에 의해서 별빛이 흔들린다 그랬는데 그런 흔들림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천문대는 가급적이면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천문대가 많이 모여있는 이유 중에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는 제가 한번 방문을 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머리 위에 은하수가 멋지게 떠 있는 모습이 보이죠. 8m 망원경의 모습입니다. 돔 안에서 찍은 모습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 망원경의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 시간에 일정 시간 우리가 지금 쓰고 있고 천문대에 가면은 각 나라에서 파트너로 참여하는 나라에 국기가 붙어 있는데 그 마지막에 우리나라 태극기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관측하는 모습입니다. 천문학자들 관측하는 거 따분합니다. 창문도 없는 방에 두 사람이 앉아서 한 명은 망원경을 움직여주고 한 명은 관측을 합니다. 우리 보현산 천문대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측을 하고 유럽연합에서는 8m 망원경 4대를 나란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4대를 한 대 같이 쓸 수도 있고 또는 각각의 8m 망원경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를 한꺼번에 쓰면은 그 분해능이 거의 허블 우주망원경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더 좋은 그런 분해능을 얻고 있고요. 한 대만 써도 그런 기술을 적용하면 거의 허블 망원경에 버금가는 분해능을 얻고 있죠. 이제 25m 거대 마젤란 망원경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망원경입니다. 지금 여기 지분 10%로 참여하는데 그 10% 지분이 약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망원경 건설하는데 거의 1조가 드는 그런 사업이죠. 거울이 7장이 이렇게 놓여 있고요. 이 각각의 거울에 맞춰서 구경도 7개가 있습니다. 이게 거대 마젤란 망원경인데 옆에 6.5m짜리 마젤란 망원경입니다. 마젤란 망원경에 비해서 거대 마젤란 망원경인 거죠. 우리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은 요만합니다. 어쨌든 이 망원경이 앞으로 우리 망원경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울을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미 5장 만들었습니다. 조립만 하면은 가장자리에 거울은 아직 만들기 전입니다만은 망원경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거울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 만들고 나면 거울이 7장을 배치하고 나니까 상당히 얇게 느껴지죠.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고 이 거울이 얼마나 큰가 하는 상대적으로 볼 수 있고요. 밤에 관측을 하는 상상도입니다. 안데스 산맥을 배경으로 멋있게 이렇게 관측하는 모습입니다. 또 돔에 망원경이 들어있는 모습인데 이 망원경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는 이 차를 보시면 아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제일 큰 차 중에 하나일 텐데 트랙이 마치 장난감 차처럼 보일 정도로 돔이 아주 크게 보이죠. 이런 지상에 있는 망원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별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겁니다. 보통 별이 반짝반짝하면 멋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천문학자들은 무지 고민거리입니다. 이 별빛이 흔들리는 것이 많이 흔들리면 별상이 커지고 좀 작게 흔들리면 별상이 작습니다. 이거 1초 시상일 때와 2.5초 시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보시면 별의 개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근데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겁니다.
이거는 이 시상에 비해서 10배 이상 좋은 시상인데 보시면 또 별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게 다 별입니다. 한 개 한 개가. 근데 여기서는 보이지도 않고 여기서는 더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시상이 우리가 천체를 관측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이 적응광학계라는 것을 우리가 개발을 했고요. 이 적응광학계는 빛이 우주에서 균질하게 오다가 대기에 의해서 요동치는 모습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보정을 해주고 지상에서 관측을 해도 같이 우주에서 관측하듯이 그런 멋있는 그런 천체 사진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금 이 25m 거대 마젤란 망원경에서 관측할 때 여기 레이저가 빛이 하늘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하늘에 가상의 별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가상의 별이 어떻게 찌그러져 있는지 그 모양이 어떤지를 보고 아 대기 상태가 이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대기 상태를 이렇게 보정해주면 이 상태가 해소가 되겠구나. 이걸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대기 보정을 해주게 되면 허블보다 더 좋은 전체 영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천문학은 의외로 아주 최첨단의 그런 기술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빠른 그런 슈퍼컴퓨터도 느려서 못 씁니다. 더 빠른 그런 슈퍼컴퓨터를 또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물론 이제 첨단의 그런 과학기술이 필요하지만은 천문학도 최고의 그런 기술이 필요하죠. 우주로 올라가면은 더 이제 그런 기술이 더 크게 필요로 하는데요. 이 허블 우주망원경은 이미 30년 됐습니다. 아직도 뭐 이런 멋있는 천체 영상을 찍어내죠. 보시면은 지상에서 찍은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별의 집단인데요. 요 가운데를 찍은 모습입니다. 요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게 별 하나하나가 다 분리돼 보이죠. 그래서 우주에 올라가면은 적응광학이라는 기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찍기만 하면은 적응광학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우주로 망원경을 자꾸 올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는 허블 망원경 대체하기 위해서 이미 10년 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못 올리고 있는 망원경인데요. 직경 6.5m짜리 우주 망원경입니다. 실험실에서 테스트하는 건데요. 우주의 상황에 맞춰서 망원경을 이 거대한 챔버에 집어넣으면 진공을 뽑아서 우주 상태로 맞춰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뒤로 거울을 딱 접어서 로켓에 실려서 하늘에 올라가고 하늘에 올라가면 망원경이 다시 펼쳐져서 마치 우주 돛담배처럼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목적지까지 또 날아가야 됩니다. 한참을 또 날아가서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올라서 실수하면 다시 고치지도 못합니다.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지금 발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허블 우주망원경에 비해서 이미 크기가 엄청나게 크죠. 이 거울은 베릴륨이라고 하는 특이한 소재를 사용하는 이 베릴륨은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원사 기호가 불과 4번밖에 안 되고 굉장히 가벼워서 이 거울 한 장을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번쩍 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거울입니다. 우주에 올라가면 또 다른 이점은 지상에서는 대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 못하는 다양한 빛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적외선인데요. 불과 85cm밖에 안 되는 적외선 카메라입니다만은 허블 망원경으로 별이 탄생하는 영역에서 대표적으로 찍은 이런 영상인데요. 이걸 스피처 우주 적외선 망원경이 찍은 겁니다. 보시면 여기 까만 부분이 여기서는 하얗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두운 부분을 이 적외선 망원경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찬드라 X선 우주 망원경도 아주 특이한 망원경입니다. 기발한 그런 발상으로 만든 망원경인데요. 튜브가 8장입니다. 보통 망원경 하면 거울이 있어서 그죠? 빛을 모아서 앞으로 보내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튜브입니다. 그냥 X선은 모든 걸 투과해버리니까 우리가 X선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튜브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X선이 들어오면 살짝 꺾이게 합니다. 투과를 못하고 꺾이게 반사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쪽에서 한 번 더 꺾어주면 아주 멀리 1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초점이 맺히도록 기발하게 전체 영상을 찍어낼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은하와 은하가 이렇게 충돌해서 새로운 별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그 주변에 X선이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은하 중심에 거대 블랙홀 이런 것들도 찍어내고 있습니다. 가이아 우주망원경인데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약 15개가 넘는 이런 별들을 일일이 관측해가지고 5년 동안 최소한 70번 이상 하나의 별에 대해서 70번 이상 관측을 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고 거리를 알고 별의 움직임을 알고 별의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니까 우리 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정밀한 3차원 지도도 나올 테고요. 이걸 바탕으로 점점 더 멀리 확대를 하면은 우리 우주의 구조까지도 이제 밝힐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인데요. 이거는 순전히 외계 행성 탐사 전용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우주망원경이 올라가서 지금까지 행성을 2,700개 이상을 발견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행성 개수가 4,100개 정도 되니까 거의 3분의 1을 이 망원경이 발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현산 천문대에서 제가 태양의 앞에 금성이 지나가는 걸 찍었습니다. 금성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까만 점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별 앞에 행성이 지나가면 똑같은 모습이겠죠. 그래서 행성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별을 살짝 가린 것만큼 어두워집니다. 행성이 작으면 조금 가리고 조금 어두워지고, 행성이 크면 많이 어두워지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행성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지구 크기의 이런 행성도 찾아내고, 또 행성 주변에 돌고 있는 달의 모습도 찾아내는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망원경입니다.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은 이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1.8m 망원경입니다. 밖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별이 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1.8m 망원경의 모습인데, 이 망원경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만원짜리 돈 뒷면에 있고요. 이 망원경은 사진은 제가 찍었습니다. 만원짜리 돈 뒤에 제 사진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소백산 천문대의 모습입니다. 61cm 망원경이 있는데요. 40년 이상 된 망원경입니다. 레몬산 천문대인데요. 여기는 1m 망원경을 우리가 설치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이 망원경은 현재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 관측을 합니다. 관측하는 시설 자체가 대전에 있고, 대전에서 미국에 있는 망원경을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망원경의 이점은 낮에 관측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은 밤일 테니까 열심히 관측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덕 전파 천문대 망원경인데요. 우리 보는 건물 위에 가면은 둥그런 돔이 보입니다. 이 속에 이런 14m 접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돔에 바깥쪽을 싸고 있는, 이건 천으로 되어 있는데 전파를 잘 투과하는 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전파는 지금 우리 이 실내에서도 휴대폰에 신호가 잡히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걸 투과해서 전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한 재질의 그런 천이고요. 코팅되어 있는 그 재질도 전파가 잘 투과되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요 모양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이게 같은 모양이 없습니다. 다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게 만들어서 저 삼각형이 서로 영향을 줘서 간섭 현상을 안 일으키도록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런 돔입니다. 이 망원경은 우리가 망원경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실제로는 안테나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둥그렇게 접시처럼 생겼다고 해서 접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전파 망원경은 새로 21m짜리 3대를 만들어서 울산과 서울과 제주도에 한 대씩 설치를 했습니다. 서울에는 연세대학교에 있고, 제주도에는 탐나대학교라는 곳에 있는데요. 이것은 울산대학교에 있는 망원경의 모습입니다. 21m 되는 큰 접시이다 보니까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는 돔이 아주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돔을 안 만들고 그냥 바깥에 이렇게 놓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망원경 3대가 모여있는 거리가 거의 한 500km 가까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3대를 동시에 우리가 사용할 경우에 약 한 500km 정도 되는 전파 망원경에 분해능을 넣습니다. 이 분해능은 한라산 꼭대기에서 서울에 있는 남산에 쌀알 하나를 볼 수 있는 분해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우리나라의 망원경들은 국외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민이나 알마나 또 여기 또 제민이가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망원경들이고요. 그 외에 레몬산 망원경이라든가 아웃넷이라든가 우리가 관리하는 망원경들이 국외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세계적인 망원경들을 다 모아보면 이 한 장의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25m 거대 마젤란 망원경의 모습인데, 이 망원경만 해도 거의 농구장 하나 크기 정도 되는 그런 망원경이죠. 그게 30m 망원경, 40m 망원경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남아프리카 공항에서도 10m짜리 망원경이 있고요. 허비 어블리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가지고 또 만든 HET라고 하는 그런 망원경도 있고, 또 제미니 망원경, 캥 망원경 이런 것들, 지금 현존하는 망원경들을 모아보면 지금 새로 만드는 이런 망원경 한 대 크기 정도 되죠. 이런 망원경들을 이만큼 모은 이런 망원경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이 큰 이 원은 100m짜리 망원경인데요. 이것도 계획만 했다가 지금은 취소가 됐고, 전파 망원경으로 치면은 300m짜리 망원경, 또 중국에서 만든 500m짜리 망원경이 여기 그림으로 살짝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망원경이 커지면 어두운 천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또 이런 망원경이 커지면 더 어두운 별에 대해서 별 무지개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별의 특성과 별의 움직임을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고, 그 별 주변에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망원경이 커져야 더 어두운 것까지 갈 수 있고요. 그래서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좋다는 게 이런 이유죠.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다 보면은 우주의 팽창도 알게 되었고요. 또 미래에 우주가 어떻게 발전할지 이런 것들도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망원경이 커지면 멀리 더 멀리 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점점점 과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100억 년 떨어진 천체를 우리가 발견했다 그러면 그 빛은 100억 년 전에 출발해서 지금 도착 있겠죠. 그럼 우리는 100억 년 전에 우주를 보는 모습입니다. 그걸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조금만 더 멀리 가면 그죠? 우주가 새로 탄생하는 우주의 초기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멀리 있는 천체들은 점점 색깔이 붉어집니다. 자꾸 붉어지다 보니까 우주 초기의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거의 이제는 적외선이나 더 파장이 긴 마이크로파나 전파나 뭐 이런 데까지도 확대를 해서 관측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 천문학자들은 지금은 그냥 단순히 망원경을 만드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우주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망원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